안녕하세요. 호척추원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척수증에 대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환자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증이란 척수가 눌려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수란 뇌에서 척추 사이로 쭉 뻗어 내려오는 신경 다발로 각 척추 레벨에서 신경 가지가 하나씩 분지하여 나옵니다. 그렇기에 척수가 눌리면 그 레벨 아래에 위치하는 신경 가지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경 질환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어지는 특징은 근육이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세한 근육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밀한 동작이나 여러 근육들이 협동을 해야 하는 보행 등의 동작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증이 디스크나 협착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척수증과 디스크 협착은 별개의 질환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질환군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수증의 제일 큰 원인이 척추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경 줄기의 협착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CSM이라고 통칭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을 언급할 때에는 신경 줄기가 아니라 신경 가지가 눌리는 것을 가리키기는 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수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추의 협착이 생기면서 척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신경 줄기가 눌리면 척수증이 되고 신경 가지가 눌리면 신경 뿌리 병증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되게 통상적으로 디스크 내지는 협착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신경이 눌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과 예후가 달라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수증자가 진단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환자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척수증 자체가 워낙 흔하지 않은 질환인데다 척수증의 경한 증상들은 노화 과정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진다는 점은 척수증의 예후와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만 파킨슨 병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노인분들도 좀 큰 외상을 당한 이후 비가역적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는 등의 증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에서 발생한 척수증은 상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흉 요추 부위 척수증은 하지 증상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수증 환자분들은 대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디스크와는 아주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러밋 사인이라는 징후인데요. 고개를 크게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사지로 전기가 뻗어나가는 듯한 아주 특징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척수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 러밋 사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척수증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일반인들이 척수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위압감, 보행 불편감, 미세 동작의 어려움, 미환된 근육의 뻣뻣함 등의 척수증 대표적인 증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척수증 환자를 본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걸음걸이만 봐도 이런 조그만 구멍망치로 팔과 다리를 좀 두들겨 보기만 해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척수증은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척수증처럼 신경 줄기가 눌리는 경우에는 마비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척수가 커봤자 직경 2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눌리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신경 다발들이 심각하게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신경 가지가 눌리는 경우에는 그 신경 가지에 해당하는 근육들만 영향을 받기에 아예 못 걷게 된다던가 똥 오줌을 지리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척수증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후종인대에 보라증처럼 점점 진행하는 질환의 경우 악화가 차후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척수증을 진단받는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게 보여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행하더라도 신경학적 손상이 커질 수 있는 척수증의 특성상 수술을 권유받는 케이스가 훨씬 많겠습니다. 척수증의 기인하는 특징이나 사료됩니다. 척수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척수증의 발생 기전을 따져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수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개를 맞아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어 협착이 생기면서 척수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들은 척추의 좋은 자세, 그리고 목,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 모두 척수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척수증에 대해서 Q&A 시간처럼 일반 환자분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척수증이 워낙에 흔하지 않고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질환이기에 척수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진료를 직접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단순히 증상에 대해 듣기만 해서 진단 치료로 이어지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호척추 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